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 또 우리나라 증시 심상치 않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까지 장중에 좋았던 증시가 정규장 끝나고 애프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장중 7%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무려 7% 정도 그 급락을 했었고, SK하이닉스도 장중에 7% 급락했고, 현대차도 장중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거의 7.38%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계속 그 상승 랠리를 이어왔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13거래일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당연히 뭐 상승하는 과정에 음봉은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그널이 어떤 거와 맞물려 있냐면 국제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이 어제 1.5% 넘게 빠진 거와 더불어서 오늘도 1.81% 현재 기준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선물지수 차트도 굉장히 지금 25,7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상단이 막혀 있는 그런 모습들. S&P도 지금 7,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단이 막혀 있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방에 대한 어떤 이 추가적인 이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거에 이 리스크를 키우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영토 분쟁입니다. 아시겠지만 영토 분쟁의 핵심은 어디죠? 그린란드죠.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이제 있는 큰 영토 땅이죠. 지금 그린란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하려고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계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란드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덴마크 영토잖아요. 그 덴마크는 당연히 이제 북유럽이고 EU와 같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겠죠. 근데 미국이 지금 그린란드를 지금 점령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당근책으로 덴마크 주민들에게 뭐 현금을 주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이 그린란드의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원주민들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6, 7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 되면 원주민들이 만약에 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투표, 미국으로 이제 영토를 이전하는 투표를 만약에 혹시라도 한다면, 만약에 미국에 현금을 많이 지어준다고 하면 그린란드가 졸지에 미국의 영토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린란드 문제가 도대체 왜 지금상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을까요? 일단은 동맹의 균열입니다. 지금 이제 덴마크 어쨌든 다 EU에 소속이 돼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과 EU 간의 갈등이 점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은 이 영토 분쟁에 대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이 영토 분쟁은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경제 분쟁이 여기에 가미가 되겠죠. 경제 분쟁은 뭐예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관세가 되겠죠. 근데 이제 관세는 결국 누가 더 부과할 수 있어요? 유럽도 부과할 수 있겠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요. 근데 유럽도 나도 보복성 관세 발표할 거야. 조치할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작년에 트럼프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타격도 입은 상태고 굉장히 트럼프한테 약간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덴마크, 그린란드까지 만약에 침투를 해온다라고 한다면 유럽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타격에다가 자국의 이 EU의 어떤 이 연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들. 그 다음에 유럽도 미국의 어떤 사정권 안에 들면서 어떤 이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의구심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과 유럽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번 분쟁이 뭐 대놓고 펼치는 무역 분쟁, 경제 분쟁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영토 분쟁으로 시작이 돼서 경제 분쟁으로 관세 전쟁으로 다시 이어진다게 된다면 세계의 경제는 또다시 불확실성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타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트럼프가 또다시 뭐 판을 벌렸다가 자기가 또 이렇게 물러나는 형국의 타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그린란드는 트럼프한테는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게 그린란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이렇게 나대느냐, 속칭 나대느냐.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를 탐낼 만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미국이 있고 여기 알래스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린란드까지 만약 미국이 먹는다 그러면 미국이 또 먹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멕시코, 캐나다죠. 북미를 미국의 어떤 이 제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캐나다가 여기 그린란드까지 먹어버리게 되면 캐나다가 어떻게 되면 이 안쪽에 놓여져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 캐나다도 잠정적으로 먹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속칭.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제국이 상당히 거대해지고 또 이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어떤 이 루트가 열리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캐나다를 결국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그린란드가 북극권의 중심에 놓여져 있잖아요. 북극이 지금 녹고 있어요, 빙하가. 그러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는 상황이죠. 그 북극 항로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이 이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 그린란드에 뭐가 많으면 자원이 많아요. 희토류, 원유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빌빌 기운 이유 중 하나가 뭐죠? 히토류 때문이에요. 히토류는 단순하게 히토류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히토류는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는데 히토류가 중국에 많아요. 물론 미국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런 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성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매장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티베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가져간다면 원유도 있지만 히토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개발을 세운다고 하면 중국에 대해서 떵떵거리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린란드는 제가 알기로 이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발 계획이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린란드의 경제적 가치, 또 안보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란드에서 러시아도 가깝죠. 유럽을 또 대놓고 공격할 수 있는 사정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고 어떤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또 어떤 이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캐나다까지 자기네 순화기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과제예요. 프로젝트예요. 여기 트럼프가 지금 대놓고 꽂혀 있고 이거를 쉽게 놔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EU는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부터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트럼프도 뭐 연설을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죄송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이 비상 경제 조치까지 단행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네가 말을 안 들으면 결과적으로 관세도 부과하겠다라고 또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크롱이 EU 대비 무역 보복 대비까지 조치까지 검토를 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프랑스의 와인에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나라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와인에 200% 관세 부과하게 되면 결국 프랑스로부터 수입되는 와인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프랑스도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겠죠. CPI가 올라갈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 어떤 이 금리 인하를 추구하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가게 될 거고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경계가 또 악화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위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휘몰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200% 부과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결국 CPI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결국 공급망에 대한 혼란과 또 CPI 상승으로 인한 어떤 미국 경제의 타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어떤 뭐 물류에 대한 부분들, 항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어떤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또다시 전 세계는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고 CPI 상승 압박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주목해 봐야 될 어떤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됐다. 그래서 단순히 그린란드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거의 제2의 무역 분쟁, 제2의 미중 무역 전쟁이 될 수 있는 상황들까지 커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이제 노출이 되고 이게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일단은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를 잘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십시오. 불장 놓칠라 30조 개미 우르르 베팅 신용융자 사상 28조 원 돌파 신용률이 무조건 높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신용을 막 썼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렇게 오늘도 뭐 현대차 막 급등하고 그쵸? 오늘 뭐 진짜 두산 로보틱스도 급등하고 진짜 뭐 시총 상위 종목군도 막 다 급등했잖아요. 그쵸? 우리 기술도 뭐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지금 포모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포모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리스크.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B2가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이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마당에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들어온다. 그럼 올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 5천을 앞둔 상황에서 여기서 또 올라갈 거라는 확률보다는 여기서 조정에 대한 국면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가 5천을 뚫고 6천, 7천, 8천도 갈 수 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코스피가 5천이 역사적 고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작금의 상황에서는 조정을 확실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신용을 막 쓰거나 여기서 무리하게 종목을 늘리거나 여기서 내가 무조건 수익을 내야 돼 라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떨어져서 좋다. 아, 삼성전자 제 말이 맞았죠.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에요. 훌륭한 기업이죠. 근데 자금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하방 압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미국 정규장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결국 미국 정규장도 선물지수처럼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미국이 빠져서 우리나라도 빠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모습. 두 번째, 내일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정규장 움직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제 특히나 코스피가 5일선을 이탈한다면 좀 조정에 대한 시그널로 우리가 보고 조금 대비가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시나요? 코스닥은 오늘 또 최고가를 갔어요. 코스닥도 물론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지만 코스닥은 오늘 86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오히려
상대적 강점을, 상대적인 어떤 이 메리트, 강점을 가지면서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코스닥도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되겠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떨어지고 안 올라간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키맞추기 장세가 코스닥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서 특히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트라이 하는 것보다는 특히 지금 조정을 받았던 뭐 바이오 쪽이나 또 ESS 2차전지 이쪽으로 우리가 좀 보는 전략, 반도체도 좀 쉬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는 전략, 그렇게 좀 세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좀 중대 변곡점 라인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이 지정 확대 리스크로서 단순히 그칠 뻔한 이 그린란드 문제가 지금 이제 지리 분쟁, 무역 영토 분쟁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 EU 간의 분쟁이 어떻게 보면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미국에 대한 전 세계 물가, 그 다음에 여기 이 서로 대치하면서 또다시 이 관세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들을 단행을 하게 되면 또 이 물가 상승, 그다음에 또 이 CPI 상승, 그 다음에 어떤 공급망의 불안,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이어지면서 시장이 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 내일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오늘 미국 나스닥 정규장, 미국 정규장, 그다음에 내일 한국장을 꼭 체크해 보시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을 좀 만드는 게 낫고, 그거를 가지고 코스닥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쓰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